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재무기법, 리스크 재무기법. 그냥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냥. 사고 나면 돈으로 메꾸겠다. 그리고 사고 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다.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리스크를 보유한다. 보유도 돈이 있어야지 보유하는 거잖아요. 계속 내가 유지비를 쓰면서 보유하겠다. 리스크 보유는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내부 자금으로 부담하는 방법이다. 예상되는 손실 발생, 요거 이제 할 거거든요. 저희가 요 밑에서 이거 할 거예요. 빈도가 크고 빈도가 작고 심도가 크고 심도가 낮고 막 그런 거에가 그래프 해가지고 할 건데 시험에 매년 나와요. 그거는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발생 빈도가 규모 발생 빈 계속 일어나고 규모가 경미하다 이랬을 땐 보유를 한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뭐냐면 요 뒤에 쭉 내려가면은 그래프 있거든. 그때 한 번에 해서 리스크 보유한 거 회피하는 거 아니면 리스크를 관리나 아니면 리스크를 정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그래서 다른 리스크 관리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 특수하여 보험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일부만 가능한 리스크를 자기 보유하는 손실을 발생한 경우 자기가 직접 부담한다. 됐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나면 내가 줄게. 그래서 여기랑 비슷한 게 자가보험이 나와요. 48회도 시험 나왔었어요. 48회도 리스크 전가가 안 되는 거 자가보험.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냐? 경상비용 내가 갖고 있는 거 지출로 털겠다. 뭐냐? 적립금, 기금 아니면 자금의 차입 회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자가보험이다. 보험은 뭐예요? 사고 나면 내가 뭐 메꾸는 거잖아요. 손해를 메꾸는 게 보험인데 자가보험, 스스로 보험을 메꾼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갖고 있다가 문제 터지면 내가 내 돈으로 하겠다. 그거예요. 그죠? 자가보험. 장점은 부가보험료가 절감된다. 일단 보험료 중에는 이제 요거라 했죠. 순수보험료, 위험보험료 똑같은 얘기예요. 순수보험료, 위험보험료 이렇게 P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보험료 이렇게 쓸 거예요.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프리미엄 해가지고 얘를 이제 보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적금, 적립 똑같아요. 얘는 생명보험에는 있지만 손해보험에는 없다. 이거는 사고 나면은 내가 돈 줄게 보험금 나가는 것들. 얘는 부가보험료는 광고비, 설계사 수당비 이런 것들. 근데 보험을 내가 드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광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없다. 자금 외로 유출되지 않아 유동성과 투자 수익이 개선되고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고 보험에 거절되는 리스크를 보험 불가능해. 보험 들어줘. 아니 싫어. 넌 안 돼. 위험이 커서 못 들겠어. 그 의미 없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갖고 있으면 되잖아. 보험이 크건 나쁘건 내가 갖고 있으면 되니까. 단점은 뭐예요? 내가 요만큼 기대를 했었는데 더 큰 손해가 나면 안 된다. 그리고 보험 얻을 수 있는 위험 관리 서비스가 없다. 자, 보험 자회사, 캡티브라고 요거 그냥 제 영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왜 그러냐면은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보험 자회사,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보험을 들은 거야. 지금 아까 여기 자가보험 있잖아요. 요거. 자가보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딱 맞지는 않지만 개인이 그냥 사고 나면 내가 갖고 있을게. 그 의미로 보면 되고 얘는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회사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우리 거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ANC죠? ANC. 지금 요거 보험 인슈런스 INSURANCE 그 시간에 그냥 무시하세요. 되셨죠? 그래서 보험 자회사가 뭐냐? 얘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회사에서 갖고 있는다. 회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자가보험의 한 형태로 어떤 모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보험회사를 설립한 거다. 됐죠? 그냥 자가보험이네. 똑같네. 대신 자가보험은 그냥 내 개인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회사에서 원래는 모든 보험은 그거예요. 자기 먼저 우리 회사 예를 삼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보험을 내 것만 했어. 사고 나면 이만큼 나가니까 매년 나가니까 이만큼 이렇게 관리 부서를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사고 나면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 있지 말고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를 만들자. 차라리 부서를 띄워 만들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우리 것만 해? 딴 회사에 있으면은 이것도 같이 하자. 그래서 보험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작은 회사가 이렇게 나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세금 혜택이나 경제적 보험료를 보험 가입이 용이하고 똑같이 모기업 리스크에 대한 보험뿐만 아니라 타기업 소비자로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로부터 자체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얘 걸 받잖아요. 그 얘기예요. 재보험자들은 보험회사만 상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분으로 자가보험에 비해 재보험 가입이 용이하고 이에 따른 국제거래상의 이득이 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 느낌만 알면 돼요. 다음 중 보험 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나오고 보험 자회사는 뭐 어쩌저쩌고 해서 틀린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다음 중 전가가 안 되는 방법은 보험 자회사 아니면 자기 보험 이렇게 이렇게 느낌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리스크를 전가한대요. 전가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걸 보낸다. 갖고 있는 걸 보낸다. 그냥 보내면 돈을 줘야죠. 보험료를 받죠. 그러니까 돈이 드니까 재무 리스크. 자, 리스트의 전가의 의무는 손실의 발생 빈도와 발생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경제적 부담과 책임을 계약을 통하여 제3자에게 넘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보험계약 요거 외워야 돼요.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증계약 이건 그냥 무협 협상 이런 게 있구나. 수탁계약 이런 게 있구나. 해지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이제 해지인가 저걸 배울 거예요. 콜 옵션, 풋 옵션. 근데 저희는 뭐 주식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통틀어 한 번에 끝낼 거예요. 그냥 해지라는 건 이렇게 주고 받는 거다. 미리. 자, 여기서 나오니까 미리 얘기를 드리면 해징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그냥 이 해징은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한 방에 끝내요. 그냥.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하다 보면은 주식 얘기가 나와요. 주식 얘기 나오면 그냥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서 보내고 그러는구나.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밭대기라고 하거든요. 밭대기. 이 배추 여기 배추밭이야. 쭉 많겠죠. 이게 배추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년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농사가 안 되고 가뭄 들으면 얼마? 100만 원도 못 벌어요. 이런 농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얘 이 밭에 찾아가지고 봄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름에 수확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해서 내가 500만 원을 줄 테니까 여름에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500만 원 줄 테니까 나하고 계약을 합시다. 의미 알겠죠? 얘가 찾아가서 봄에 찾아가면 3월 달에 찾아가서 얘는 거의 8월 달에 있잖아요. 8월 달에 얘가 수확하는 건 나 다 줘. 대신에 얘가 다 이렇게 1,000만 원치 나도 주고 100만 원치 나도 내가 책임질게. 대신에 내가 지금 500만 원을 줄게. 계약해요. 그렇죠? 그게 해칭이야. 해칭. 풀옵션, 해칭 또 몇 개 있잖아요. 그냥 다 똑같은 의미로 보는 거 우리. 이거 그냥 이런 의미로 봐요. 그냥 수합 막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의미로 봐요. 그냥 내가 미리 주는 거야. 얘가 떨어지든 말든 원래 환율이거든요. 물건을 팔 때 환율이 떨어지든 말든 그냥 내가 이거 줄게. 떨어지면 그걸로 주고 올랐으면 그걸로 줘. 똑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의미 알겠죠? 그냥 500만 원을 3월 달에 주고 얘 10월 달에 8월 달에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내가 책임질게. 그럼 농사자? 아니요. 농부 입장에서도 그렇죠. 1,000만 원이 아깝나? 근데 안 되면 100만 원뿐이 못 버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밭대기라고 해요. 밭대기.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했지.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체의무자. 이제 보증계약, 보증서주. 계약자가 있고 우리 보증은 그거잖아요. 주채무자. 계약자가 있고 피본 거꾸로 됐죠. 이렇게. 야, 1,000,000원만 줘봐. 싫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1,000,000원 주냐? 못 줘.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내가 돈을 안 주면 얘가 이거 보험자지 여기가. 내가 너한테 돈을 껐다가 안 주면 얘가 1,000,000원 줄 거야. 그러면 얘가 오케이. 그렇죠? 이게 이제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증계약.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도망가면 얘한테 1,000,000원 받고 끝. 그게 아니고 얘가 얘 잡으러 간다 그랬죠. 그래서 형태는 보험인데 보험이 아니다. 그래서 보증계약이 있어요. 보증보험. 그러니까 설계사 때문에 나왔다 그랬죠. 그냥 설계사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통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보증보험 이렇게 해서 수익자는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증인에게 전가시키고 전가되는 거죠. 사고 나면 누구? 얘가 줄 거야. 이게 전가를 했죠. 사고 나면 얘가 줄 거야. 이렇게 주채무자는 자기의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해증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가격, 금리, 환율 이렇게 변동이 예상될 때 먼저 돈 줄고 뭐 선물 계약, 옵션 계약, 해증 막 그런 거 스왑 그러면 이런 거구나. 전가하는 거구나. 자, 보험계약. 우리가 많이 하는 보험계약.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손실에 있는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전가하는 방법이다. 계약이다. 그렇죠? 많이 봤어. 그래서 장점은 손실 발생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 보험회사가 보상함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계,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감소하고 걱정 불안 제거된다. 단점은 보험료는 손실 보상 충당하는 비용 외에 보험자가 사업비 충당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는 거죠. 내가 사고 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외에 부가보험료를 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택 같은 거 잘 못하잖아. 손실보상 이런 것들 경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다음 중 전가가 안 되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네읒. 그래서 한 지문 나올 수 있는 거고 얘는 이 자체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요거. 요거는 천천히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거예요. 한번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제가 이제 커피숍을 해요. 저 섬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그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커피숍 원래는 이제 발리에서 커피숍을 했는데 이제 제주도라고 생각해요. 커피숍을 하는데 발리에 하여간 그지가 있어요. 그지. 그지 진짜 그지. 그지가 있는데 이 그지가 내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가게에 있는데 그지가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100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럼 100원 주죠 그냥. 100원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매일 와서 100원만 그러면 얘가 좀 주죠. 주긴 주는데 얘가 또 올 거니까 따로 이렇게 갖고 있죠.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갖고 있죠. 근데 얘가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1억만 이러면 어때요? 이랬을 때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얘가 1년 있다가 오니까 이걸 조금씩 해가지고 오면 줘야지 해서 정가를 시킨다. 보험에 든다 그거야. 근데 얘가 매일 와. 근데 올 때마다 1억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해피. 되시죠? 이 개념을 생각해보고 얘도 똑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심도, 빈도잖아요. 빈도는 매일 오냐? 1년에 한 번씩 오냐? 그거. 이거는 매일 오는 거. 얘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 심도는 뭐냐면은 올 때 100원만, 뭐 1,000원만, 아니면 1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억 달래. 100원 달래. 이랬을 때 여기는 뭐냐면 매일 오는 게 아니고 가끔 오는데 100원만이야. 100원만. 그럼 내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 리스크. 그리고 내가 있는데 얘가 매일 오는 게 아니고 매일 오는데 100원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도 되고. 요거는 뭐냐면 아까 거 똑같아요. 예.
가끔만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1억만. 그럼 어떻게 한다? 정가시킨다 그랬잖아. 얘한테 내가 조금씩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얘 오면은 혹시 오면은 네가 줘. 1억을 줘. 사고 나면 1억을 줘. 이걸 정가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정가예요. 정가. 얘는 매일 와. 1억만. 해피. 그래서 여러분, 나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정가한다. 정가가 뭐다? 가끔 오는데, 많이 안 해요. 가끔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이만큼 달라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자,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낮은 경우, 어떤 경우에 지금?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요거잖아. 요거. 오지도 않고 조금 달래. 그러면 자, 손실이 발생하도록 기업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손실을 직접 부담하는 자가보험 같은 리스크 보유. 내가 갖고 있을게. 너 조금씩 줄게. 그렇죠? 갖고 있다가 여기가 보유. 요따 쓸까? 요따? 보유. 그러면 보이세요? 그냥 여러분 보유.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조금씩 달래. 100원만. 보유. 자, 손실의 빈도가 낮고, 그러면 여기네. 심도가 높아. 그러면 여기네. 여기. 이럴 때 손실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대재해, 잠재성을 내포하고 발생수가 적다는 건 경제적 보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 그래서 보험을 통하여 정가 방법. 여기 있네. 정가 방법. 그럼 여기가 정가네. 정가. 아까 그림이 똑같아요. 결국 손실의 일정 시간까지 직접 부담하는 리스크 보유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일단 정가다. 세 번째, 손실의 빈도가 높고 심도가 낮은 거. 매일 와. 100원만. 매일 와. 100원만. 손실의 규모가 적고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피해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손실 통제. 이것도 이제 보유야, 보유.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유 기법을 적절하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누적된 리스크의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일 수도 있으므로 보험을 이용한 리스크 정가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100원만 하다가 200원만, 300원만, 400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 그림 한번 그려보고 요거 해피했네. 해피? 밑에 있구나. 요거 해피. 도망가는 거야. 이거 해피. 이것도 원래 보유. 근데 손실 통제라고 하는데 비슷해요. 통제. 그냥 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얘만 나와, 얘만. 그림이 이렇게 그래프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면은 글씨로. 손실의 빈도는 적지만, 그러니까 사고의 빈도는 적지만 심도가 크다. 리스크 방법 중에 뭐냐? 정가. 그러면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그냥 이거 찍으면 돼. 3번. 여기 있다. 자, 손실의 빈도가 높고 심도도 높아. 매일 오는데 맨날 얼마씩 달래? 1억 원씩 달래. 이랬을 땐 도망가야 된다. 이런 경우 해피, 적절하다. 손실의 예방과 감소의 병행을 사용한다. 되셨죠? 요거 그림. 요거 두 개. 보유. 손실 통제도 똑같은데 그냥 보유라고 봐요. 여기는 정가. 얘는 도망간다. 해피.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말뜻도 알아야 되고 그림도 나오면 요거. A, B, C, D에서 뭐 정가 방법은 몇 번이냐? 이렇게 보험은 언제 가능하냐? 이거. 자, 우리의 태도.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있어? 안전하게 가? 그렇죠. 내가 돈이 있는데 10년 동안 10만 원씩 부면은 은행에 봤을 때 원금을 갖고 있고 이자도 나오잖아. 적어서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죠. 잘 되면은 이자도 많이 받지만 이만큼 더 많이 벌잖아요. 근데 못 되면 원금도 못 찾아.
이랬을 때 사람마다 아, 나는 선호해. 위험을 선호해. 그럼 투자하는 거지, 사업에. 근데 나는 좀 소심해. 뭐 회피하고 선호하지 않아. 그러면 저축하면 되는 거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대 가치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 나 어느 정도 이득이 있으면 할 거야. 리스크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 내고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냐. 리스크와 수익 중에 수익만을 고려해야 의사 결정 방법으로 일반적 리스크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대 효용의 기준은 뭐냐? 정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경제 주체의 판단 결과에 관한 효용 기대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론이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냥 기대 효용은 뭐냐면, 근데 효용은 뭐냐면, 자,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게. 그냥 배가 고프면 얼마나 좋아. 만족도가 이만큼이야. 근데 빵을 하나 먹으면 만족도가 이만큼인데 2개 먹으면 그래도 괜찮아. 3개 먹으면 그래도 괜찮아. 4개 먹으면 배불러.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짜증나.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효용이라는 게 뭐냐면 뭘 투자하잖아요. 계속 투입하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돼요. 계속 좋아지다가 갑자기 떨어져 쭉 가다. 나중에 어느 정도 밑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개인의 경제 행위의 목표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효용의 부를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고 경제학으로 개별적인 리스크의 태도로 서로 다른 효용, 유를 기준으로 크게 위험 회피형,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위험 회피, 도망간다, 선호한다. 중립, 안 중립.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얘는 무서운 거 싫어요. 얘는 좋아. 위험 리스크가 커도 이득이 크면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 수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제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보험 소비자가 위험 회피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뭐냐? 위험 회피 성향. 보험을 왜 들어? 나는 보험 안 들어. 왜냐? 오면 와. 사고 나면 사고 나. 나 보험 안 들어. 나 오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뭐야? 선호형이거든. 근데 해피형은 무서워.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지. 됐죠? 자, 요거만 그냥 그림만 보고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피형은 이렇게 생겼고 선호형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우리 시험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거 계산 문제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한번 제가 기출문제 48회 풀어 드릴 건데, 지금 말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에 할 건데, 그나마 48회는 풀 수 있어요. 조금만에 풀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얘기하잖아요. 40문제를 40분에 풀면은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5분 이상 걸려요. 얘 문제 나오잖아요. 5분 이상 걸려요. 이게 뭐냐면 요 정도만 나와도 괜찮아요. 요 정도만 나와도. 위험 프리미엄 구해라. 보험료 얼마냐. 요 정도만 하는데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읽는 것만 해도 1분이 걸려버려요. 풀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 1분. 풀면 1, 2분. 최소한 5분 이상 걸려요, 이거.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푸는 거고, 시간이 없을 때, 얘 한 문제 틀리고 5문제를 맞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효용.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프로는 드릴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거, 98,000 이걸 제곱하라고. 제곱해서 이걸 뭘 더해서 루트를 해서 이걸 풀린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미친 거죠. 이런 문제 나왔었다니까 진짜. 제가 제 책에 실어놨어요. 일부러.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세요 하려고 기출문제에서 시험에 나올 거만 원래 뽑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책은 45회인가? 46회부터 쭉 이건 다 40문제 다 실었는데 이전 거는 계속 반복되는 것만 실어놨어요. 안 나오는 건 빼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요거는 제가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그냥, 지금은 알아야지. 그냥 틀릴래요 하면 넘어가셔도 되고,
얘 지저분하게. 자, 베른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걔 원리가 있대요. 그렇구나. 보험 가격이 순보험료는 사고 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그걸 모아놓은 거, 보험료. 그 순보험료, 즉 기대 손실액과 같으면 위험 회피형 개인은 보험을 가입했을 때 효용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효용보다 항상 높으며, 따라서 위험 회피형 개인은 전부 보험을 가입한다 해서, 자, 이게 뭔 소리야? 그러지 말고 일단 위험 회피형은 내가 보험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보험에 든 게 괜찮아. 이랬을 땐 전부 보험을 가입한다. 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몰라도 되고, 위험 회피라는 것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보험료 중 사업비, 즉 부가보험료 비중이 본인이 생각하는 프리미엄보다 크면 보험을 구입하는 게 효용면에서 불리해진다. 위험 회피라는 건 뭐죠? 나 위험 와.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보험을 들려고 그러면 내가 위험하면은 보험료를 이만큼 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게 붙잖아요. 지금 부가보험료가 붙잖아요. 사업비나 뭐 설계사 수당 같은 광고비 이런 거. 나 이런 거 많으면 나 안 들을 거야.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가보험료가 크면 클수록 보험료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수는 당연히 적어지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료를 보험이라도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과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있게 된다. 자, 뭐냐면은 위험 프리미엄은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요소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투자했을 때, 요쪽으로 갔을 때, 안전자산 있잖아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요 차이예요. 차이. 네, 그런 것들. 그 가격을 우리는 프리미엄이라 하는데, 요걸 한번 풀어보면은, 이거구나. 볼 수 있고, 요 정도만 나오면 그래도 시간 나면 풀어보시고, 이 이상이 나왔다. 계산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 푸는 거 아니에요. 딴 거 다 풀고 시간 나면 푸는 거예요. 자, 위험 프리미엄과 확실한 등가. 일단 위험 프리미엄이란 경제 주체가 위험의 기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추가 보상을 말한다. 내가 여기 투자했을 때, 안전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어요. 그 정도 딱 보장해줘. 보장해줘. 확실한 등가는 위험의 기회부터 예상되는 기대 효용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고자 하는 확실한 소득을 말한다. 나 사고 안 났으면 그러니까 얘 투자했을 때 이 금액을 말하는 거야. 사고 안 났으면 얘만큼 벌 수 있잖아. 이만큼 벌 수 있잖아. 그게 확실한 등가. 말이 어렵죠. 그러면 요거 봐봐. 자,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운 거고, 자, 내가 10억이 있어요, 지금. 10억이 있는데 은행에 적금하는 거야. 10년 동안 적금하 1년이구나. 1년 동안 적금하면 1년인데 10억을 벌어? 10억을 넣으면 5천만 원 수입이 있는 거야. 그럼 1년 후에 얼마 받아요? 10억 5천만 원을 받죠. 그쵸? 그건 확실하잖아. 그건 도망가지 않고 위험하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면 1년 후에 내가 얼마 봐? 모르는 거지. 근데 반반이야. 자, 성공하면, 50%, 확률 50%에 성공하면 20억을 벌고, 사업에 실패하면 0원이 아니고 4억. 그럼 6억을 날리는 거야. 그렇죠? 이런 가정, 내가 10억을 은행에 넣으면 5천만 원 이익이 생기고, 사업을 하면 반반, 성공하면 20억, 실패하면 4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사업에 대한 기대 소득은 10억 더하기 20억에 12억이다. 왜 12억이죠? 기대 소득은 어떻게 하냐면, 자, 얘 얼마예요? 20억이래. 확률이 이렇게 보면 20억이잖아요. 근데 20억을 버는 게 아니라 확률이 50%라며. 그러면 얘는 10억. 얘는 확률이 4억이잖아요. 그럼 50%잖아요. 그러면 4억. 4억 곱하기 50%는 2억. 그러면 기대 소득은 얘를 더하면 12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2억이 됐죠, 이렇게. 12억이므로
사업에 투자한 경우는 1억 5천 이상을 추가로 보상해 준다면 사업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확실한 등가가 뭐예요? 아니, 확실하게 여기 은행에 놨을 때 1억 5천만 원을 하는데 얘는 12억을 벌 수 있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보상, 그러면 1억 5천. 5천은 위험 프리미엄을 하고 1억 5천에 대한 12억은 기대 손실에 대한 확실한 등가다. 그렇죠? 이 정도는 지켜줘. 은행에서 벌 수 있는 거 확실히 지켜주고, 걔 차이, 사업했을 때 10억이, 12억이라며, 여기. 얘랑 얘는 차이, 1억 5천. 5천이 위험 프리미엄이다. 됐죠? 요 정도. 모르겠어. 그러면 넘어가세요. 이 문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나왔었고, 이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제 우리 문제가 아니지. 이건 솔직히 저쪽 문제잖아요. 우리 재물 쪽이잖아. 근데 시험의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재물 거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확실한 등가는 내가 사업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너 사업할래? 은행에 있을래?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이야. 나 사업하면 얘보다는 기본적으로 얘 이상은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기대 손실이 얼마야? 했더니 사업에 투자하면 20억, 사업에 실패하면 4억. 그러면 얘를 기대 소득이 20억의 반 10억과 4억의 반 2억. 그래서 12억이잖아. 12억이니까 은행에 왔으면 1억 5천이잖아. 10억 5천이잖아. 둘을 빼면은 1억 5천이라는 차이가 나죠. 그걸 위험 프리미엄이라 할 거예요, 그냥. 그리고 10억 5천만 원을 등가, 확실한 등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거기까지 보시고, 나 모르겠어 하면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여기 보험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